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3월 4일 마감 시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잘 안 올리는데 오늘은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장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 사실 이제 미국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이 아침에 거드린 그리고 지난번에 거드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추세대 라인까지 하락을 했죠. 그죠? 자, 사실 어제 국채 금리는 1.47%로 지난번 1.6%대 상승했었던 부분보다는 레벨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주들 부분들이 하락 부분을 세게 갖고 왔죠. 자,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오해가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 물가나 금리에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로 가온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물가나 금리 상승 압력이 펀더멘털보다 강해졌다는 이유로 이 1월, 2월, 3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동성이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월 11일 날 요 고점이 나왔다. 그죠?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오고, 잘 보세요. 1월 11일 날 고점이 나오고, 지금 2달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박스권입니다. 그죠? 자, 1월 11일 날 이 고점이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가 그러니까 옵션 만기 이전,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랑,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이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옵션 만기 전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고, 이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2, 3일 전에, 옵션 만기 2, 3일 전에 고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옵션 만기 이후 미국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미국 나스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 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될 위치에 왔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금리하고 연결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이 생각보다 강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 그것이 이제 국채금리 상승률로 표출이 됐고, 미국의 2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3.3%를 기록을 하면서 2014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 속에서 사전에 좀 시장이 울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무슨 거냐면 우는 아이 떡 준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무슨 거냐? 야, 파월 너 FOMC 회의 3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또 파월이 오늘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갖습니다. 그때 뭔가 시장을 달래기 위한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부분들, 국채금리 불안정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놓아라 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인 조정 흐름이 좀 세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왜 악마는 디테일이 차이다라는 타이틀을 올렸냐면 사실 박스권입니다, 시장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박스권인데 골병 들고 있죠. 그죠? 그죠? 왜 박스권인데 박스권의 고점에 지금 우리 시장은 아직도 월봉상으로 양봉입니다. 3월달도
올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월 11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월 11일 날 우리 시장이 고점을 쳤었던 부분에 있어서 LG화학,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성장주, 성장 섹터라고 하는 부분. 그죠? 수소나 태양광 뭐 해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 고점을 치던 부분 그 이전부터 이미 주가들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죠? 121일평 라인 부분까지 정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었느냐? 먼저 121일평선에 내려왔거나 기간 조정을 마쳤었던 네이버나 카카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지수를 받쳐줬고 또 자, 이걸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 1월 11일 날 고점 부분 그 속에서 이제 주도 섹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LG화학 그죠? 고점 이후에 주구장창 지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쉬고 있고 현대차 다 쉬고 있죠. 거기에 이제 뭐 태양광 이런 쪽 라인 부분이나 수소 쪽 라인 이런 들 다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쪽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다 조정 이미 진행됐잖아요. 그 공백을 네이버나 카카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메꿔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요즘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뭐 이마트라든지 그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그죠? 유통 백화점, 이 경제 회복,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주니까. 그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늘은 음봉은 당연하죠. 그죠? 호재 뉴스에는 매도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포스코가 자체 추정한 부분이긴 해도 여하튼 엄청난 투자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줬고 거기에 뭐 KB금융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KB금융 1월 11일 날 여러분들 보세요. 1월 11일 날 뭐 이쪽 라인 부분에 KB금융은 좀 그렇구나. 저 신한지주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 은행주나 또 보험주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제 올라와서 지수를 조금 박스권을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은행주 지금 보험주 이렇게 보면 금리가 올라와서 금리에 대한 지금 경계가 큰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결국 뭐예요? 금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죠? 금리 부분이라기보단, 그죠? 오히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상승이 일부 일어나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성장주들이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가 박스권인 부분은 강원랜드라든지 강원랜드도 지금 1월 11일보다 고점이네요. 조금 그죠? GK나 파라다이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1월 11일보다 지금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해주면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J 콘텐츠리 그죠? J 콘텐츠리나 또 펜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이 화장품 쪽에서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유형이 1월 11일보다 고점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죠? 이쪽도 1월 11일보다 고점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 부분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박스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이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만 바라보면
어느 한쪽 섹터, 어느 쪽 섹터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느 쪽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안에 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지 않고 매매를 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음식료 쪽에 CJ제일제당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거기에 하이트질러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대부분의 뭡니까? 성장 섹터들은 오늘 대부분 조정을 보였고, 뭐 SK하이닉스가 3% 정도 조정을 보였으니, 그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되, SK하이닉스가 뭐에 이전 고점 라인 부분, 이 라인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SK하이닉스 쪽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매수 쪽이죠, 그죠? 쉬는 부분이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 쉬는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죠? 왜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계속해서 뭐 우리 주도 종목 부분들을 잘 갖고 있던 부분들이 올랐다가 또 뭐에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성장주 쪽에 금리와 연결돼서 약세를 보인 가격 조정은 저는 이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도, 그죠? 뭐 오늘 내일 새벽에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크게 더 밀릴 그런 흐름 부분은 오히려 매수기에다라는 쪽이에요. 이제 그런 공백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인데,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인데 그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잘못하고 버틸냐, 이런 라인에서 비중을 줄여라. 제가 뭐 포스코 케미칼 17만 3천 원에 매도했다, 매도했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에서 롤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죠? 올라왔던 거 다 내려온 폭이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성장 섹터, 2차 전지나 뭐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너무 빠르게 가속했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3월 11일 이제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지수의 움직임 부분은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쿼드러블 워칭데이 이후에 살짝 더 흔들었다가 올라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죠? 왜 그 이후에 내일 새벽에 파월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이래서 뭐 전체적인 이 국채금리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엔 FOMC 회의 3월 17일까지 질질 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1월 11일부터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간 조정이 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제가 기본 2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뭐예요? 아직 가격 조정은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기간 조정은 아직 미흡하다. 그죠? 그 면면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뭐 이런 쪽 라인들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직 기간 조정은 충분치 않잖아요. 그죠? 고점 나와서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흐름이니까 조정 부분이, 다만 이제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죠? 올라오고 있는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중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월봉에서의 이 살짝 하회하느냐 하회하지 않느냐, 그 정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종목마다 섹터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그죠? 금리라는 명분, 금리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성장 섹터가 다소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놓여져 있는 섹터가 일정 정도 가격의 흐름을, 갭을
서로 이렇게 너무 멀어졌었던 부분을 일정 정도 메꾸는 과정에서의 종합주가 지수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합주가 지수만 바라보면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죠? 그런 와중에도 오늘 아주 지난번 여러분들께도 장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효성 첨단 소재. 그죠? 25만 원이면 저평가이기 때문에 28만 5천 원 이하로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 분할 매수해도 된다.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원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가격 라인 부분 보게 되면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데 실적이 저평가다. 25만 원은. 그죠? 25만 원 라인은 저평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적이 1, 4분기 또 뛰어나다라고 그런다면 또 2차 상승 부분이 또 나타나겠죠. 그죠? 이게 큰 1차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이나 이런 형태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먼 자리.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이거나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련 부분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그죠?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이따가 또 집으로 가게 되면 그때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종목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시장 왜 여러분들께 박스권 시장이 고점에서의 박스권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이유가 이런 흐름들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전에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찍을 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더 큰 노이즈가 막 발생하는 이 시점에 버리게 되고 그죠? 지치게 되고 하는 과정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이 당분간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까지는 계속 좀 이런 힘든 시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드렸는데 이러한 지치는 시장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일 새벽에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이 또 한마디 잘하면 그죠? 오히려 또 성장 섹터가 또 반등을 급반전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확 올라가서 추세를 복원하는 부분보다는 그죠? 그래도 시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시장 부분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주 힘든 시장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흐름들의 보는 그런 종목 부분들 속에서 그죠? 실적이 좀 있는데 못 움직인 종목 이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